안녕하세요. 김농사TV의 농사 김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농사TV의 농사 함영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좀 지식이긴 한데 채당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조금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첨가해서 실제 채당금을 받는 문제점 사례를 곁들여서 좀 설명을 드리려 해요. 종전에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좀 안내해 드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채당금이 이제 매년마다 제도가 좀 업데이트 되고 규모가 달라지다 보니까 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좀 들어요. 그리고 현재 좀 채당금이 좀 중요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른바 이제 기업의 도산 등 문제 때문이에요. 사실 이 채당금이란 제도가 이제 기업이 망하면은 미리 사용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보험 형식으로 돈을 비축해 둬요. 나라에 의무적으로 내야 돼요. 채당 기금이라고. 채당 기금을 이제 모아서 그 자금을 가지고 나라에서 미리 기금을 이제 지급한 형태로 임금 체불 또는 퇴직금, 휴업급 등에 대해서는 미리 급여를 이제 지급하고, 사업주에 대해서 나라가 이제 구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되는 기금인데, 이 기금이 상당히 큰 규모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이 채당금 제도 어떻게 나눠지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까 해요. 일단 채당금 종류를 좀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흔히 나누기는 일반 채당금과 소액 채당금으로 나눕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은 일반 채당금은 회사가 망했을 때 주는 거, 소액 채당금은 망하지 않았지만은 주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은 구분이 쉬워요. 일반 회사가 망했을 때 주는 경우는 뭐냐? 법으로는 세 가지 예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업이 파산한 경우, 그리고 이제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는 경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근로자가 개입할 수 있는 경우는 세 번째입니다. 파산이나 회생은 회사가 직접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아야지 진행이 되는 것인데, 회사가 이제 실질적으로 더 이상 내 임금을 청산할 능력이 없고 회사가 망해서 이제 집행할 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파산도 하지 않고 회생 절차도 들어가지 않고 있다 할 때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동청에 이 회사는 사실상 도산을 했으니 그 상태를 인정해 달라는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인정이 되면은 일반 채당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제 설립을 해놓고 오늘 망했는데 채당금을 주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채당금 제도를 이용하려면은 국가가 회사의 빚을 대신해서 갚아주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이를 위한 기금을 사전에 냈어야 됩니다. 그 기간이 6개월이고, 그래서 6개월 동안의 사업을 영위한 회사에 한해서 거기에 소속돼 있었던 근로자들은 채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거 일반 채당금에 좀 가까운 내용인데요. 종류는 소액 채당금과 일반 채당금이 있어요. 이거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일반 채당금이 좀 더 큰 규모라면 소액 채당금이 그 안에 들어있는, 내부에 들어있는 성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간이하고 좀 신속하게 이제 내주는 게 소액채당금인데, 현실은 좀 그러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소액채당금이란 것 자체가 어쨌든 그 법원의 확정 판결을 이유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회사가 망했든 안 망했든 지급은 하는데, 문제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에요. 얼마든지 사용자가 여기에 대해서 지체하고 지연시킬 수도 있다. 이것도 분명히 맹점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망했든 안 망했든 주긴 하지만 결국에는 더 느리게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소액채당금을 지급받으면 그 부분만큼의 일반채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라는 점도 좀 아셔야 될 거고요. 자, 이걸 두 개를 좀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는 금액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일반 채당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한 이제 제도다 보니까 채당금이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서 상한액이 달라져요.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나이가 40세에서 50세 사이 이 구간에 있는 근로자들한테는 가장 높은 채당금을 주고, 그 금액은 한 달 임금이 350까지라고 쳐줘요. 그러니까 350 이하 임금을 받던 분들은 그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그 이상을 받던 분들은 350까지로 상한액을 잡아서 임금을 지급하는데, 이때는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그리고 최종 3년 동안의 퇴직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채당금을 받을 그 기간 동안에 3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임금을 못 받았으면 임금을 받게 되는 거고, 그 기간 동안에
일은 하지 않았고 휴업을 하다가 퇴사를 했다. 그러면 휴업수당을 받게 되잖아요. 휴업수당은 350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245만 원까지 계산돼서 그 최종 3개월간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과 휴업수당은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임금이든 휴업수당이든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최종 3년 문해퇴직금은 또 별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일반 퇴당금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2,100만 원이다. 그럼 소액퇴당금은 어떻게 되느냐? 소액퇴당금은 임금 또는 휴업수당이 700만 원, 그리고 퇴직금이 700만 원인데 토탈에서 1,400만 원이냐? 그렇진 않고 상한선은 1,000만 원까지로 제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액퇴당금을 통해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가장 높은 금액 최대 1,000만 원까지다. 그리고 일반 퇴당금이 훨씬 높은 금액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소액퇴당금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판결문을 받았을 때 그 이상의 금액을 받으면은 1,000만 원까지는 소액으로 퇴당금을 해결하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산을 찾아서 별도의 방법으로 집행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또 이게 회사가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을 승인이 되거나 하여서 일반 퇴당금 요건이 충족되게 되면은 내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일반 퇴당금을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고, 합쳐서 2,100만 원이 되는 거지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그렇게 해서 2,10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요, 일반 채당금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뭐 소액 채당금도 있지만 왜 일반 채당금 신청 기간이 좀 중요하냐를 얘기해 드리면은 이게 좀 제도가 희한해요. 당사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좀 대상으로 도산을 했느냐를 좀 보는 제도가 아예 설계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임금 못 받고 퇴사한 사람이 10명이 있으면은 이 도산 인정을 받으면 이 10명 다 사실은 도산된 사실을 확인받고 채당금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퇴사 후에 1년 안에 지금 이걸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퇴사 시점이 각각 틀릴 수도 있잖아요. 누가 먼저 신청을 하느냐, 뭐 이런 문제, 미묘한 문제도 분명히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산 및 사실 인정이라는 좀 실무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섭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게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회사가 망했다라는 거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은 좀 골치가 아파요, 솔직히. 실무적으로 아예 회사가 정말 망해서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차라리 나은데, 내가 살아있다고 계속 신호를 주면서 사업을 할 거다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도산 인정이 안 돼서 이것이 행정 심판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더러더러 있어요. 그래서 사실 노동자는 회사가 망할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들 뭐 4대 보험 밀리고 각종 세금 체납은 다 체납이 돼 있고 보통은 회사 사장도 잘 안 나와요, 그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주로 격리사원이나 총무과하고 좀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그쪽이 지금 웬만한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조해서 미리 자료를 확보하셔야 된다. 재무회계뿐만 아니라 독촉, 그 다음에 고지서 밀린 거, 그 다음에 뭐 소송 관련한 문건들도 웬만하면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회사가 재산이 없다는 것을 결국은 거의 노동자가 입증하라는 걸 요구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제도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최단금이 쉽게 되느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다. 결국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는 가지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고 다 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결국 노동자한테 어느 정도 맡기고 있다. 이 때문에 국선체당금이라는 제도를 도입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도 좀 알아두세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체당금을 지원하는 뭐 사업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좀 준비가 안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밖에 체당금에 관련해서 내용을 마저 다 설명해 주세요. 저희 사건 하는 것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임금체불은 단순한 내가 이제 빚을 안 갚는다 민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범죄를 구성하는 거고,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사용자를 신고할 수 있어요. 고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는 체당금을 받아서라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협조를 안 해주고 그 소송도 지연하면서 여러 가지로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못 받게끔 지연 전략을 폈을 때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활에 공공함을 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고소를 취하게끔 하는 그런 수단으로 하는 걸 보고, 아 이런 식으로 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주는 건데 그 수령을 방해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끔 상황을 만들어가는 사용자의 모습을 보고, 근로자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압박을 받을 수도 있구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근로자들도 이제 사전에 준비도 잘 하고, 그리고 또 이 체당금 제도라는 게 사실상 도산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인정되면 모두가 수혜자인 그런 제도예요. 개별 근로자 각자가 인정받고 또 인정받고 또 인정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해서 한 번 인정받으면 모두가 수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다 이렇게 또 단합을 잘 하고 그리고 어떤 법률 서비스나 같은 그런 영역에 있어서도 연대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사실 최단금은 국가에서 뭐 열심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뭐 상담 빈도가 과거보다는 분명히 굉장히 줄었어요. 그만큼 이제 공적 영역으로 많이 넘어간 걸로 보이는데 여전히 뭐 대량의 임금 체불 사태 또 회사 도산 사태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노무사 TV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예, 좋아요, 구독까지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일단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 내부 카페 나가니까 예, 상담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